여러분 안녕하세요. 215강입니다. 자, 전 시간에 농업기술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작물 키와 뿌리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농사 기술이 계속 진화하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농사 기술이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건데요. 다들 바쁘시죠? 날씨가 풀리면서 밭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농사일로 해서 뭐 바쁘실 건데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무화과 한 15그루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정들 하고 뭐 칙하고 이제 억센한 것들 이제 곡괭이로 뽑아내고 뭐 농사일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부터는 이제 아마 올 가을까지는 이제 바쁘겠죠. 자, 다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전 시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화학농, 유기농, 자연농, 농사기술 변화. 지금까지 우리가 농사기술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화학농, 뭐 친환경, 유기농, 뭐 자연농 전체 농업 따라서 농업들이 지금 농약 사용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또 화학농인데 또 화학농약 안 쓰신 분도 있고요. 친환경 농약도 쓰시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이 많이 사라졌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토양을 기준으로 해서 농사 기술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다 하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뭐랄까요? 농사 방법의 기준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전면경은 2그룹, 1그룹은 이제 인공팜이죠. 흙이 없는 농사. 자, 상그룹. 자, 멀칭이 안 된 그냥 부분경은 노출되어 있는 거죠. 토양이. 그다음에 멀칭 부분경은 그다음에 이제 멀칭 무경은 완전한 무경은이죠. 씨앗을 직파하는. 앞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무경은 농사한다 그러면 뭐 99%가 거짓말이지 않나 하는 제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이제 사그룹의 멀칭 부분경 농사죠. 자, 무경 농사는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할 싶을 정도로 이제 거의 뭐 멀칭 부분경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농사 기술이 좀 변화도 있으면서 또 전달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 자신이 하는 농사면 이제 농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질문할 때라든가 배울 때라든가 마케팅할 때 농사 기술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 농사 이렇게 그 뭐랄까 기준점도 그렇고요. 그다음 변화했기 때문에요. 많은 그 카페라든가 블로그라는 많은 글들을 유튜브라든가 보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정확하게 전달 안 되고 있습니다. 전달 안 되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질문이라든가 답변도 안 맞고요. 이런 것들이 좀 기술적인 발전에도 굉장히 큰 장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차이가 크거든요. 2그룹과 4그룹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또 5그룹 농사와 이제 2그룹, 3그룹 굉장히 혼동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얘기인데요. 자,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지금 보통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의 자연농이 있고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흙이 아닌 인공농, 양액재배죠. 그다음 농사기술도 이렇게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00명의 그 농부님들 만나면 100가지 농사기술이거든요. 각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지를 한다는 건 너무 난해하고요. 그래서 50가지 줄이고 제가 15년 창업 교육을 하면서 20가지라는 이것도 난해하더라고 전달이. 그래서 5가지로 나눴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공농은 1그룹 그리고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보면 이제 밭갈이하는 농업을 2그룹에 하자.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자연농도 2그룹 밭갈이하는 농업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비닐이라든가 잡초 매트까지 하니까 어떻게 보면 화학농 자연농이 뭡니까? 화학농보다 훨씬 앞선 농사를 해보지만은 지금 화학농보다 못한 자연농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농사기술이 이 그룹에 지향하는 쪽으로 또 계시거든요. 뭐 최근에 보면 이제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까지도 뭐 뭡니까 이제 4그룹 자연농의 전형적인 농업이 4그룹 아닙니까? 근데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 기술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그룹, 2그룹, 3그룹 기술이 보통적으로 이제 비료, 탭이라는 양분 넣고 이걸 해서 우리가 작물
뭡니까 파종하자마자 빠르게 키우는 속성 재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생산 쪽이라 그러면 4, 5그룹은 작물 양분을 농지에 생산한 그래서 멀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물 뿌리 만들기 한 후에 거기서 생산된 양분을 작물을 키워서 많은 생산을 그러니까 1, 2, 3그룹의 농업과 4, 5그룹의 농사 전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최소한도 구분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제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뭐랄까요? 생각하는 토양의 활용 차이입니다. 자, 2, 3그룹 같은 거 4, 5그룹 나눈다 그러면 표면층 같은 거 어떻습니까? 노출돼 있으니까요. 바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용 안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겨운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하니까 활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표토층의 비료라든가 퇴비로 미끄럼 넣고 바깥에 하니까 거기에 비료 양분 같은 거 유기물 넣어서 하니까 이제 표토층 농사 되겠죠. 그다음 저희 같은 건 작물 뿌리를 집어넣어서 활용하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에 퇴비 같은 넣어서 의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작물 뿌리에서 의존하는 농사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활용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쉼터증은 이제 보통 미끄럼 넣고 바깥에 한 20cm 아닙니까? 그게 표토증 농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쉼터증까지 안 쓰는 뭐냐면 경반증이 황상되고 그 다음에 양분도 표토증 20cm 있으니까요. 그래서 쉼터증 활용 안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작물 뿌리가 최단으로 내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쉼터증까지 어디가 몇 cm까지 이게 좀 작물에 따라서 농사 기술에 따라 틀립니다만 어쨌든 쉼터층 작물 뿌리 활용하는 그래서 토양 활용이 뭡니까 표토층 활용 농사라 그러면 표면층과 표토자 쉼터층을 활용하는 농업.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지금 우리가 많은 농업에서 뭐 제가 이제 표면층과 표토층 쉼터층 활용 농업이라 하지만은 이건 뭐랄까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대 현재에 보시면 이제 쉼터층까지 활용하는 정도에 하시는 분이 그렇게 드물 겁니다. 거의 없다 보시. 과수는 우리나라에 뭐 일본의 기무라 씨가 10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수초에 갔다 왔을 겁니다. 기무라 씨 그 과수원요 배우기 뭐 강의도 들으실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못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렵다. 하지만은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미생물 활용 차이입니다. 자, 2, 3그룹과 4, 5그룹. 자, 표면층. 자, 노출돼 있으니까 토양 미생물 활용 안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유기물 멀칭하니까 이제 토양 미생물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 동생물도 활용하는 거죠. 여기서는 표토층이니까 아까, 미끄럼 넣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토양 미생물 활용지. 화학비는 활용 안 하는 거고요. 뭐, 퇴비 같은 거 아니면 유기물 같이 심었을 땐 토양 미생물 활용하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뿌리가 작물을 심으니까 이제 근권 미생물 활용 쪽이고요. 자, 4, 5그룹 같은 경우는 작물 뿌리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토양 속에 이제 뭐 퇴비 같은 집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물 뿌리를 통해서 토양을 살리는 쪽이니까 작물 뿌리를 내니까 군권 미생물 활용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또 유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양 미생물 활용하는 이게 또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쉼터층을 활용 안 하는 쪽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는 작물 최도로 내리는 거니까 이제 작물 뿌리에서 군권 미생물 그 다음에 이제 뿌리에 유기물이 되니까 이제 토양 미생물 활용하는 쪽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쉼터층까지는 지금 가야지만은 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은 이렇게 목표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활용이 표토층의 미생물 활용 농업이 되겠고요. 표면층, 표토층, 쉼터층의 활용 농업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2, 3그룹의 농사기술 표토층 활용 농사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키우는 비료 의존형 농업이 되겠죠. 4, 5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층과 표토층과 쉼터층 활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농지 생산은 양분해서 작물을 키우게 하는 그래서 토양형 의존 농업이죠. 자, 4, 5그룹이 뭡니까? 이제 작물의 양분도 농지 생산하니까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전이니까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농업 변화 두 가지 농사 기술입니다. 비료 의존형 농업.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 2, 3그룹. 자, 토양 의존형 농업. 비료 의존형 농업 같은 게 작물 파종한 후에 빠르게 이제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제 미끄럼 넣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심자마자 빠르게 키우는 거거든요. 속성 재배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생산 농업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 4, 5그룹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뭡니까? 작물 파종한 후에
작물 뿌리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농지 생산 양분으로 작물을 키우는 방식, 그 다음에 그 많은 생산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농사를 배울 때 뭡니까? 이거를 나누지 않고는요. 근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뭐냐,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이걸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갖고 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카페라든가 블로그다 많은 글들이 아니면 교육의 영상들 나와 있는데 이거를 구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분명히 나누고 얘기를 해야만이 앞뒤가 맞는 건데 생태적인 농업이다, 환경적 농업이다 하는데 실제로 뭐냐, 필요 의존 용례도 돼버리고요. 그래서 뭐니까 그 넣어진 유기물 아니면 비료에 의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료 의존형 농업으로 가는 거고요. 토양 의존형 농업은 뭡니까? 이렇게 작물 뿌리를 키우고 만들고 나서 작물을 키우는 이런 쪽으로의 좀 뭐랄까요,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걸 확장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저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시켜서 하고 있고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현장에서 기술은 뭡니까? 이론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농사를 이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화시키고 있고요. 이것을 아마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전 나름대로의 그런 제가 하고 있는 경험을 이제 공유하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비료형 의존 농업과 이제 토양형 의존 농업. 저는 이제 토양형 의존 농업이니까 여기서 작물 뿌리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 작물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다음 시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